2026 시즌 재편성이 필요한 경기가 지금 개막부터 7월까지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가 25경기고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가 30경기 그리고 기존의 미편성 경기가 45경기라서 총 경기 수가 지금 100경기가 됐거든요. KBO는 이 100경기를 경기 일정이 확정된 마지막 날짜인 9월 6일 이후부터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KT 우리 각 팀별 미편성 경기를 보면 8월 10일 현재입니다. KT가 23경기 그리고 마지막 제일 적은 게 키움이 16경기입니다. 7월 21일 이후 팀 승률 순위를 살펴보면 KT가 8승 1패 1무로 가장 높았고요. LG가 3승 8패 1무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폭염 브레이크가 반가웠을 팀들이 과연 어디일지, 또 반대로 아쉬웠을 팀은 또 어디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인데, 일단 우리가 그 KBO에서 6일 실행위원회 열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이제 투표를 했을 때 한 8대2 정도. 두 팀. 네네. 두 팀. 8대2 두 팀은 반대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두 팀은 이제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네. KT하고 두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확하지 않은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또 높다. 예, 커뮤니티 올라와요. 올라오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산과 많은 분들이 KT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어느 팀인지는 모르지만 그 두 팀이 그래도 아마 상위권 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개연성이 있죠. 예, KT 두산. 예. 왜냐면 연승 중이었잖아요. 네. 이거 너무 뻔한 논리 잘 아니야?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데 굳이 뭐 정지시킬 이유는 없죠. 네. 잘 근데 나가는 팀에서. 좀 아쉬웠던 팀은 뭐 KT, 우리 뇌피셜이지만 KT도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이범호 감독도 그런 멘트를 했죠. 장성호 위원이 중계 가서 이제 날아간 경기 때부터 8월 1일 때부터. 그렇죠. 네. 그쵸? 거기 광주에 기아. 가셨었죠? 아니요. 기아 NC, 기아 NC 경기. 기아 NC 이 두 창원. 팀이 그래도 여기에서 공백 기간이 가장 길죠. 근데 100경기를 맞아요. 다달한 시점에 휴식은 꿀맛 같은 휴식이긴 해요. 근데 음.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타자들 감각이 조금 무뎌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지금 기아와 NC가 이제 가장 많이 쉰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팀들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반가운 팀들은 당연히 흐름이 좋지 않았던 팀들. LG 트윈스는 카라스코 선수가 2번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카라스코 선수가 내일부터 화요일 나오니까 던지면 2번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나머지는 뭐 체력 비축을 해서 다 도움이 됐을 휴식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해요. 네. 네, 아무래도 LG가 이번 그 폭염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는 아니죠. 효과라고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주전 그 라인업의 그 빈도가 높아요. 사실 LG 트윈스가 뭐 갖고 있는 약점 중에 주전을 많이 하나인데, 쓰지. 네. 그러니까 워낙 베테랑으로 이제 라인업이 이제 다 이제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선발 투수도 그렇고 후반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그 폭염 경기 중단으로 LG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한숨 돌린. 네,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산은 좀 아쉽죠.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선발 투수들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승률도 나쁘지 않고 뭔가 이게 착착착착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이 원하는 대로 뭔가 그 승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순위를 하나하나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두산 베어스 내에서도 그렇고 두산 베어스를 바라보는 팬분들도 그렇고 아쉬움이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네. 너무 야구가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11월 겨울에 마치는 게 걱정되네요. 부디 내년부터는 계획적인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포스트 시즌 지나고 보면 우리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걱정되네요. 지금 산술적으로 보니까 네. KBO에서 얼마 전에 좀 리서치 한 것 같은데 11월이 넘어가요. 네, 11월 초쯤에 네.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날씨는 춥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안들이 나올 거고 천재지변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KBO가 글쎄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난제 속에 있어요. 과연 이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난제에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범 경기를 좀 줄이고 일주일 정도 만약에 당기는 당기면 왜냐하면 한 6경기 정도 미리 치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 날씨가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를 조금 늦춰서 거기서 조금 더 긴 휴식을 갖고
제가 봤을 때 후반기 일정에 돌입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바뀌지 않을까. 서머 브레이크. 근데 저는 시범 경기 일정이 줄면 분명히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그거는 나타날 것 감당을 같거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범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각 팀마다 스프링 캠프 마지막에 경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습 경기. 선수들이 네. 좀 몸을 일찍 만들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연습 경기가 좀 일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시범 경기를 줄이고 개막을 조금 일찍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스프링 캠프가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거는요. 너무 단순 돌리인데 네.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요. 네. 그리고 선수들은 당연히 그 환경에 몸 만들 지- 수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활동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일주일 정도 먼저 이제 스프링 캠프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시범 경기 일정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일찍 시작하고 그래서 시범 경기 일정 그대로 가고 시즌을 그렇게 아, 간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희 될까요? 비활동 기간을 네. 더 당겨야겠죠. 네. 11월 24일이니까 네. 그거를 아마 뭐 한 11월 15일 정도로 당긴다든가 음. 해서 조금 더 일찍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는. 네. 이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각 팀마다 상대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비교 오피셜님께서도 지난 주말 3연전이 삼성이라 엄청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팀을 만나서 우리가 좀 승수를 잡고 갔어야 되는데 하는 또 팀의 팬들은 아마 또 이렇게 휴식이 됐던 게 아쉬울 건데 일단 모든 건 다 이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결에서는 뭐 제3의 개막전이라고 그렇죠. 내일부터라고 그러니까 내일 보면 안우진과 곽빈 선수 빼놓고는 다 외국인 선발 투수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커트로는 왕예찬 선수가 그 이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개막전하고 지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후반기 이제 남아있는 일정이 다 중요하죠. 매 경기 중요한데 네. 진짜 저는 내일부터 펼쳐질 일주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선발들이 2번 던지는 경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감독이 원하는 대로 승수를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 주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 진짜 중요한 저는 한 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미철 의원, LG가 그럼 가장 많은 혜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만약에 좀 그러니까 휴식을 좀 쌓고 선발진한테 마운드가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또 다른 팀 한 곳을 좀 꼽는다면요. LG 외에도.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단순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키움이나 사실 랜더스 3할 9푼 4리나 3할 7푼 3리 팀은 글쎄요, 뭐 지금 잔여 경기가 정말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순위 싸움하는 팀들이 그다음에 그 일주일이 좀 흐름이 좋지 않은 팀들은 우천이나 이런 휴식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들 다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뭐 LG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한화도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기아도 지금 타격감 말씀드렸지만 그 직전 브레이크 걸리기 직전에 1패했던 팀 LG도 3연패 했었죠. 또 하나는 1승을 했지만 어쨌든 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서도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좀 기아한테도 좋고, 저 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도 이 휴식기를 조금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2연패 했으니까. 네. 5경기 1승 맞아요. 4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선두로 올라갔을 때 조금 올해 이제 선두권이 좀 지속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어요. 근데 삼성이 못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KT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도 한 번쯤은 이렇게 팀을 또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국에 후라도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후라도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경기가 뒤로 연기가 되면서 후라도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던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잖아요. 뭐 그런데다가 NC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C도 마지막 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건데 지금 NC도 후반기 들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경기를 치렀다고 한다면 이게 또 두산과의 경기였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판 스포트를 좀 내면서 작년과 같은 미러클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휴식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의 팀들은 네. 이번 그 더위로 인한 취소가 좀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 얘기 나오셨으니까 아까 삼성이 조용히 미야지 선수를 보내고 미야모리 선수를 아시아 쿼터를 이제 그 교체를 했잖아요. 제가
두 분한테는 문자를 따로 보냈었잖아요. 지난주에. 아, 삼성 아시아쿼터 거의 결정된 것 같다. 맞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나죠. 전 그때 미야모리 사토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들었던 게 월요일 방송 이후 다음 날 미야모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야모리 선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 이미 기사로 다 나왔지만 만약 이 선수가 그러니까 라쿠텐 작년에 있다 방출이 돼서 올해는 그러니까 2군에서 뛰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의 타카타 선수랑 같이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올해 이 선수가 NPB를 가려고 계속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NPB 등록 마감일이 7월 31일인데 그때까지는 등록이 돼야 되고 그때까지 등록이 못 되면 이제 올해 NPB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야모리 선수는 하나에서 양현찬 선수를 많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상위권에 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뭐 롯데에서도 관심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의 타이밍이 참 외국인 선수 타이밍이 너무 삼성과 잘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페데 선수 교체 때도 그렇고, 그렇죠. 보스 선수 뭐 이런 거 할 때도 미야모리 그렇고. 선수도 그 전에 움직였으면 아나스 선수인데 그렇죠. 7월 31일 NPB 그러니까 팀이랑 계약이 안 되면서 그러면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힐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 미야모리 선수는 이제 불펜에서 아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일본 관계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더니 전형적인 이제 MPB 그러니까 일본 투수의 메카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장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커브, 포크, 포심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던지는 유형인데 이제는 저도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적응 문제는 전적으로 봐야죠. 전적으로 적응 문제는 50대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타났던 선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스카우트들 KBO 리그 스카우트들 그 리스트에 계속 있었던 상위권에 있었던 그런 선수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네. 1군 무대에서 뭐 기록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냈던 네, 그래서 검증된 라쿠텐에서. 선수라고 사실 네, 네. 봐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라 뭐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군 무대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뭐 삼성 팬들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선수가 영입이 저는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